그다음에 소윤, 윤준, 오케이. 자, 봅시다. 윤주는 좀 늦는다 그랬고. 자, 체리새우 비밀 글입니다. 이번 주에 다 읽은 사람. 온유 언제 읽었어? 왜요? 네. 다 읽었어? 저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저 48쪽이요. 왜 이렇게 늦어? 일주일 됐는데. 자, 부지런히 읽으세요. 네, 하진이는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했어? 150이요. 150? 소연이는 다 읽었어? 저 저번 주에 다 읽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사람. 음, 하진이는 못했어요. 음, 소윤이는 한자는 했어요. 어? 한자는 했어요. 한자 다 읽었다고? 온유 한자 다 읽었어? 네, 하나? 한자 다 읽었어, 온유? 아니요. 다 외우지 못했고 몇 개, 이거 몇 개 외웠는데? 저 두 개요. 두 개? 외운 거 써서 보내시고, 소윤이는 저 문장문단은 못 줬고 한자는 외웠어요.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정치 문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 응, 투표 날이었죠. 6월 3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알고 있어요? 오, 네, 멋진데. 자, 온유. 자, 대한민국 국회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로 하나의 원으로 구성돼요. 네, 좋습니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진이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현재? 5년 연임 불가. 네, 5년 연임 불가죠. 표현이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온유, 대한민국 선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네 가지요. 어? 대표적으로 네 가지요. 네, 네 가지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 음, 국회의원 선거, 음, 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음,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그거고, 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교육감 선거도, 네 네, 가지 중에 들어갑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진이, 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은 어떤 민주주의 원칙을 나타냅니까? 정치적 평등의 원칙. 예, 정치적 평등의 원칙. 잘하네. 소연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무엇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 예,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다음에 온유. 대한민국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회예요.
국회 있죠. 사진이 대통령이 긴급 제정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소연이 탄핵 소추는 국회 몇 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됩니까? 제 차례예요. 응, 어? 3분의 맞아. 2, 응, 응, 응. 3분의 2 이상이 찬성. 그러니까 발의. 이거를 제출해야 돼. 발의는. 그거는 얼마입니까? 찬성은 3분의 모르겠어요. 2고, 발의는. 모르겠어요. 그건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네, 네. 문제는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온유. 국회의원 수는 헌법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인 이상이 있다. 네, 200명 이상. 사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몇 명이며 임기는 몇 년입니까? 9명, 임기 6년? 네, 임기 6년 9명. 소윤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음, 또 윤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온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응? 입구자치단체는 시군구? 맞습니다. 시, 군, 구. 예. 하진이 국민의 기본권 중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네 개 중에 평등권. 평등권. 자, 14번 소연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윤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윤준. 모르겠어. 너희도 하면 안 켜. 그러면 온유 뭐라 그래 이걸? 입법 절차. 네, 입법 절차라고 합니다. 하진이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 국민. 국민에게 있습니다. 소윤이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시된 고대 국가는 어디입니까? 고대 그리스? 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자, 윤준 유엔 본부는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뉴욕. 뉴욕. 그다음에 온유 미국의 입법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회요. 의회, 콩그레스라고 하죠. 의회. 하진이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산심의권. 예산 심의 확정권입니다. 확정권. 오케이. 그다음에 소연이 국회가 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시하는 권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 소연이. 정감,
모르겠어요. 윤준, 뭘까? 국정감사? 예, 국정감사권이라고 합니다. 자, 윤준은 책 다 읽었어? 지난주에 다 읽었나? 응? 준, 책 다 읽었냐고? 네, 네, 지난주에?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요. 몇 문장? 10문단이요. 열 문단? 한자는? 한자 외웠어요. 어? 외웠어요. 예. 자, 우리 책을 근데 다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어, 예, 여기 고은이라는 친구 늘 친구 관계의 불안감, 외로움 이런 걸 느꼈죠. 그래서 줄거리 했는데 자, 자기가 읽은 것 중에 그래도 감동적인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음, 한번 지금 책 있어요? 음, 지금 책 가지고 옆에 놓으세요. 놓고 아직 다 안 읽은 사람도 있는데 읽은 부분만큼 내가 이 부분이 감동적이고 또 나름대로 인상 깊었다 하는 장면이 있으면 같이 읽어도 되고 같이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것도 점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50점에서 100점 사이 점수가 들어가니까 한번 읽은 부분에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음,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책 없어? 그, 그건 그냥 느낀 점만. 네가 이제 다 읽었잖아, 그지? 네. 읽은 점에서 그냥 이제 생각나는 거, 느낀 즐거, 점만 얘기해도 돼. 음. 자, 그럼 발표할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먼저. 그냥 말해요? 말해도 돼. 그냥 말해도 됩니다. 그 책에서 음, 그 자신이 그 친구들이랑 그 현우에게 줄 음, 선물을 샀는데 그 중에서 그, 그 돈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음. 그 여러 명을 아니 그 친구들을 다 사주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친구들을 다 사주는 거. 그죠? 돈 없으면 못 사주네, 근데. 응? 그래도 자기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 친구의 그 마음 씀씀이가 되게 감동적이죠. 소윤이도 그런 적 있어? 저도 친구들 사준 적 있어요. 친구들에게. 네, 좋아요. 아주 발표를 잘했어요. 자, 또 해볼 사람. 원유 해봐. 저는 음지부족의 음, 일강이, 일강이 보고, 여기에 실강이 완전 찐따 맞아? 목소리도 앵앵거리고 완전 이상해. 공부도 못할걸? 하는 부분에서 좀 화났어요. 왜? 두 명의 애들이 한 명의 그 애를 갖고 음, 막 놀리니까 음, 좀 화났던. 왕따 시키는 건가, 뭐, 은따 시키는 건가, 이런 거, 그죠? 어, 네.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 되게 나쁜 거죠. 음, 온유는 학교 다니면서 혹시
그렇게 소외되거나 힘든 경험이 있어요? 온유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 중에 그렇게 혹시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친구 본 적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어땠어요? 좀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음.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음, 저 도와주면 둘에 비해서 상대가 너무 많아요. 음, 음. 그래서 도와줬다고 선생님한테는 일단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렇군요. 잘했어요. 자, 윤준 뭐 발표할 거 있어요? 잘했어요. 저기, 참. 온유도 잘했습니다. 예. 또, 윤준, 음, 얘기해 보세요. 너 말하고 있어?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음, 준이 꽤 튕긴가 보다. 자, 그럼 하진이부터 말해보자. 하진이. 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뭘 몰라. 책 읽었잖아. 예, 그래도 150페이지까지 읽었으면 그 150페이지까지 읽은 것 중에, 어? 그 장면 없어? 예, 마음에 드는 어, 장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처음에 응, 그 왕따 당하는 응, 뭐라고 해야 되나 인기도가 없는 친구랑 응. 그 짝 드는 게 인상 깊 그래서 약간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 식으로 말해줘요. 그 뭐 그런 왕따 되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부분? 예, 그래. 하진이는 학교에서 어때? 저는요 응, 그냥 그저 그저 그래? 예 혹시 누굴 왕따 시키는 건 아니지? 겠냐고요. 음, 그러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학교가 좋다. 네. 윤준 발표. 그래. 하진이도 잘했어요. 윤준 발표해봐요. 그 주인공이 음, 자기 제일 친한 그 친구한테 음, 자기를 막 투명히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 음. 말한 거 믿고 있는 게 인상 깊었어요. 자기 내면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정직하게. 네, 그쵸? 자기 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멋진 거죠. 음,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선생님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친하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줬어요. 자기 얘기, 자기 누나 얘기인데 조금 남들이 들으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한테 그런 걸 정직하게 얘기해 줬을 때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은이라는 친구가 이제 솔직한 외로움을 솔직함으로 이렇게 적어내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중학교 2학년 고은은 자신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남몰래 친구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존재에 대한 혼란을 안고 살아간다.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쓰게 된 비밀글 과제를 계기로 고은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고은은 반 친구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타입이 아니다. 언제나 소극적이고 말이 적은 편이며 단짝 친구도 없이 혼자 점심 먹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 그녀는 종종 체리새우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며 속마음을 풀어낸다. 그럼 체리새우 어떤 건지 알죠? 체리새우, 그죠? 지난번에 보여줬지? 체리새우. 음. 체리새우 뭔지 몰라? 알아요. 알죠? 근데 아주 운이는 모르는데 한번 보여줄게. 체리새우. 저 알아요. 알아? 음, 네. 그 체리 색깔의 새우요. 그래. 체리새우 알죠? 자, 그래서 체리새우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며 속마음을 풀어낸다. 그죠? 글을 쓰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속의 상처를 풀어내는 거죠.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고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 블로그에 적는다. 그녀의 글은 때때로 시처럼 감상적이고 때로는 날카롭게 세상을 응시한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일상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왕따 논란에 휘말린 반 친구의 사건이 벌어지면서이다. 반에서 인기가 많고 활발한 지원 무리가 은근히 따돌림을 주도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고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자의 위치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방관이 누구인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된다. 같은 반 친구 한결과 교류는 고은에게 조금씩 변화를 준다. 한결은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고은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다.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책과 문학을 매개로 조금씩 가까워진다. 서로의 외로움에 이해하게 되면서 고은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심코 지나쳐왔던 관계 속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또한 고은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어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늘 바쁘고 동생은 어린 나이에 비해 철이 너무 들어버린 듯하다.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고은은 자신이 어른들의 결정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자주 느낀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녀는 점점 내면의 힘을 키워간다. 국어 선생님은 따뜻한 조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관심 등 작은 도움의 손길이 고은에게 큰 용기를 준다. 소설 후반부에 고은은 비밀 글이라는 과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처음엔 단지 숙제로 여겼던 글이 이제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은은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글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과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정리하며 비로소 나를 글로써 드러낸다. 그 글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이다. 고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소심한 면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고 여겼던 많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도 작은 우정이라는 빛이 스며들며 앞으로 시간들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임을 예고한다. 주제는 뭐냐면 이제 성장, 그죠? 말하지 못한 감정, 그죠? 이렇게 혼자 외로운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내뱉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윤이는 혹시 소윤이는 학교나 집에서나 친구들 관계 힘들 때 힘든 거를 어떻게 소윤이는 해결해? 그냥 뛰고 놀아요. 뭐 하고 놀아? 네. 그 살짝 몸을 활용하는 그런 놀이로 놀고 기분을 풀어요. 아, 그냥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으로 하는 놀이? 몸으로 하는 놀이. 지난번에 그 소윤이 축구 잘하더라. 그지? 응. 축구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진이는, 집이나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몰라요. 게임이잖아, 게임. 그지?
게임 주말에밖에 못 하는데요. 주말에밖에 못해? 그럼 주중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어떻게 풀어? 그냥 있는데. 그냥 있어? 동생이랑 형아랑 막 장난치고 이러지 않아? 안 그러는데요? 안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온유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풀어? 그냥 운동하면 나아진대요. 운동? 네, 운동하면 괜찮아져? 막 축구나 이런 거. 축구 이런 거 하면 괜찮아져? 그렇구나. 윤주는 어때?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풀어? 책 봐요. 책? 되게 생산적이네. 자, 목사님도 물론 스트레스가 뭐 많이 오고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글쓰기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쓰기로 글쓰기가 되게 이제 우리 사람마다 이제 스트레스 풀어가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또 하면 돼요. 이런 책을 통해서 자, 네, 음, 이제 독서 퀴즈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할 테니까 한 번 읽은 사람은 한 번 더 읽어도 돼요. 한 번 더 읽는 게 너무 좋아. 한 번 더 읽으면 내가 두 번 읽으면 500점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아직 다 못 읽은 사람 숙제 다 하고 요 한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소윤이 저 이번 주에 책 한 번 더 읽었었는데 두 번 아까 읽었다고? 숙제 두 번 읽었어요? 정말 네, 소윤이 그러니까 체리 새우 비밀 그림입니다. 한 번 더 읽었다고? 네, 두 번 읽었어. 예, 저도 계속했어요. 어? 저 윤준도? 알았어요. 한 번 더 읽으면 500점을 더 줍니다.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으면 막 또 500점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반복해서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지 나중에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뭐랄까, 이제 대학 갈 때도 훨씬 더 좋아져요. 알았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자랑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 읽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지금 네.